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통수학 2 개념 온 개념 시간이죠. 그래서 수학의 바이블 개념 온으로 수업을 하고요. 페이지 283쪽, 페이지 283쪽. 오늘은 명제의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으로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자, 뭐를 명제라고 하냐? 그러면 무조건 명확하게 참 또는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3은 5.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입니다.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틀린 명제. 오케이? 그러니까 참 거짓을 명확하게 누구나 구별해낼 수 있는 문장이나 식. 1 더하기 3은 5다. 명제야. 어떤 명제? 틀린 명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것도 이제 명제가 되겠죠. 이거는 참인 명제. 둘 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명제라고 부를 수 있고요. x 더하기 2는 3이다라고 하는 식이 있어. 이런 건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겠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거짓,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참, x에 3을 집어넣으면 거짓.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 요걸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조건 중에서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의 모임이 있겠죠. 우리 경우 같은 경우는 x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넣었을 때에만 참이 되겠죠. 이 녀석을 집합으로 모아놓는 거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진리집합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쓰면 x제곱은 1이다. x제곱은 1이다. 이거는 조건일까 명제일까? 조건이겠죠. 3 집어넣으면 거짓이고 1 집어넣으면 오케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진리집합은 뭐랑 뭐야? 1이랑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겠죠. 그 녀석을 집합 표시로 표현해주면 이게 진리집합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표현법, 일반적인 표현법에 의해서 집합이나 명제나 조건은 소문자 PQR 등등으로 씁니다. 그럼 그 녀석의,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표현해요.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표현법이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몇 가지 개념을 배웠어요? 3가지 개념 배웠어. 명제, 조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진리, 집합. 총 3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괜찮아요? 받아들이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페이지 284쪽 가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써요?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부정. 그래서 명제 부정.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은 홀수다라는 식이 있어. 이건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입니다. 누구한테나 이걸 물어봐도 참이여라고 답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명제야. 그럼 명제를 우리가 소문자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이 녀석은 소문자 P, P라는 명제야. 그럼 명제 부정은 앞에 물결 하나를 붙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 낫이라고 읽어요. NOT.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낫P라는 명제가 됐어. 그럼 이거는 부정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3은 홀수가 아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명제의 부정이에요. 괜찮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명제 P가 참이야. 그러면 나P는 거짓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명제 P가 거짓입니다. 그럼 나P는 참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개념 정의하는 거니까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부등식 표현이 될 때가 있어. 부등식 표현. 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녀석을 뭐라고 읽죠? 뭐 이상 이거 책 잠깐 볼게요. 갑자기 식이 좀 안 떠올라서 요거는 조금 카피해 보겠습니다. 자, x는 a라는 식이 있어. 조건이 되겠죠? 그래요. 이 녀석의 부정은 x는 a보다 작다죠. 작다의 반대말은 뭐야? 크다가 아니죠. 크거나 같다죠.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작다의 반대를 어떻게 쓴다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로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등호 꼭 써야 돼. 그럼 다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x는 a보다 크다. 요 부등식에서의 부정 저거만 조금 신경 씁시다. 등호가 있는 건 빼고 없는 건 집어넣고 크다, 작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작다의 반대가 크거나 같다. 요 등호까지 꼭 신경 써서 문제를 접근해 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볼게. P 또는 Q, P 또는 Q, P 그리고 Q.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조건 P 또는 Q라고 써 있으면 이 또는이라는 개념은 여기에만 있어도 상관이 없죠. 여기에만 있어도 상관이 없고 둘 다 있어도 상관이 없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조건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근데 진리집합은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쓰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로 쓰겠죠. 오케이? 그럼 이 또는의 과정 P에 있어도 되고 Q에 있어도 된다. 이걸 집합기호로 뭐로 표현하면 돼? 합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요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합집합의 개념이 P에도 있어도 되고 Q에도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P, Q 되어 있을 때 P 합집합 Q는 이 부분 전체를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P에만 있어도 되고 Q에만 있어도 되고 PQ 동시에 있어도 되고 를 의미할 수 있는 기호가 무슨 기호라고요? 합집합 기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거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그러면 그리고 한번 가볼게. 자 P의 진리집합은 P고 Q의 진리집합은 Q야. 근데 이 그리고란 얘기는 P에도 있으면서 Q에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 P이면서 Q, P 그리고 Q, P에도 속하고 Q에도 속하고 해석돼? 그럼 이거를 집합기호로 뭐로 표시하죠? 교집합기호로 표시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집합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P, Q라고 있을 때 P 교 Q는 P랑 Q의 동시에 있는 부분만 체크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네. 이 진리집합이 왜 계속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앞에서 배운 게 집합이죠. 근데 집합에 있는 개념을 끌고 와서 명제에서 또 내.
왜냐면 명제라는 개념과 집합이라는 개념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두세 개 개념이 묶여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좋아한다고. 고등학교에서. 하나의 개념으로만 문제 풀지 못하게 두세 개를 묶어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에서 이런 것보단 요 진리집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출제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부정으로 가볼게. P 또는 Q라는 조건에 부정을 취해볼게. 그럼 조금 헷갈리겠지만 이거를 진리집합 개념으로 가볼게.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 P 합 Q죠. 맞습니까? 그러면 집합의 개념에서 낫이라는 건 집합으로 봤을 땐 여집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A집합이 아닌 거. A의 여집합. 이해될 수 있어? 그러면 P 합집합 Q의 반대 개념은 P 합 Q의 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이거를 드모르간에 의해서 풀어내면 얘도 집합이야. 집합을 다 반대 취한다 라고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P의 여 합이 뭐로 바뀌어? 교로 바뀌고 Q의 여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P 또는 Q라는 조건의 부정이 이런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not P 그리고 not Q라고 바뀌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 P 합 Q야. 그럼 P 또는 Q의 진리집합 P 합 Q인데 P 합 Q의 반대, 즉 P 합 Q의 부정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P 또는 Q라는 조건과 P 그리고 Q라는 조건의 부정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는이랑 그리고가 반대 개념이라고.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 OR, 얘를 OR로 표기하기도 해요. 얘를 당연히 AND라고 표시하겠죠. OR의 반대는 AND, AND의 반대는 OR 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페이지 285쪽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랑 한 단 넘겨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부정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285쪽 박스 3번 얘기를 한 겁니다. 박스 3번 잠깐 눈으로 봐봐. 지금 스르륵 봤을 때 해석이 돼요? 돼, 안 돼? 괜찮아? 태연이 괜찮아요? 네. 잠바 벗어. 졸지 말고. 너 왜 졸아? 너 조는 애 아니었잖아. 지우개리 아니야? 자, 그러면 페이지 286쪽 4번에 별표 쳐요. 4번.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명제를 접근할 땐 이 유형 4번, 이 명제를 갖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가장 먼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구정이야. P라는 조건이 있어. P라는 조건. X는 3. X는 3은 조건이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거짓. X에 3 집어넣으면 참. 왔다 갔다 거리니까. 저 녀석은 조건이야. 그치? X제곱은 9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X제곱은 9. 조건이야. 1 집어넣으면 거짓. 3 집어넣으면 참. 왔다 갔다 거리죠. 그럼 이건 조건이야. 근데 내가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구조화 시켰어. 어떻게 시켰어?
P이면 Q이다 꼴로 구성시킨 거야. 조건 두 개를 갖고. 그러면 딱 요 구조를 띄고 있으면 이게 명제로 바뀝니다. 조건 두 개를 갖고 P이면 Q이다의 구조를 딱 만들어 놓으면 요게 명제로 바뀌어. 왜? 누가 봐도 x가 3이면 x제곱은 9이다 라고 써 있으면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참이라고 말하겠지. 명확하게. 누구나. 맞습니까? 그럼 누구나 명확하게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식을 뭐라고 불러? 우리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건 두 개를 가지고 P이면 Q이다로 구조화시키면 명제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명제를 매번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지.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을 해요. 조건은 뭘 갖고 있다고?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조건을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P면 Q이다 꼴의 명제의 참거짓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앞에 있는 조건 x는 3의 진리집합은 얼마예요? 하나만 갖고 있겠죠. 맞습니까? 네. x제곱은 9다를 참으로 만드는 x값들의 모임. 뭐랑 뭐가 있어?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를 가지고 있겠죠.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앞에 있는 P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3만 갖고 있는 P가 3이랑 마이너스 3을 갖고 있는 Q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포함이 되죠? 이러면 이 명제는 참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P면 Q이다 꼴에 어떤 명제가 있어. 근데 P라는 진리집합이 1, 2고 Q라는 진리집합이 1, 3이야. 그럼 P가 Q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지? 그럼 P면 Q이다 꼴의 명제는 참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라고. 명제는 명제야. P면 Q이다 꼴로 구성이 되는 순간 명제야. 근데 포함되면 참인 명제,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인 명제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개념 4번 페이지 286쪽 뭐로 판단한다고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한다.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앞부분에 있는 집합 개념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치? 네. 자,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5번과 6번은 문제 나왔을 때 다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개념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저희가 문제 번호 1번으로 가볼게요. 페이지 292쪽. 문제 번호 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하겠습니다. 좀 쉽죠? 자, 1번. 100은 큰 수. 자, 큰 수라는 이 큰은 주관적인 판단이죠. 누구는 100을 크다고 보지만 누구는 100을 작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거리죠. 요거는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가 아닙니다. 이 큰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다. 자, 2번. 두 홀수. 두 홀수인 자연수의 합. 홀수의 합은
두 홀수의 합은 짝수다. 이건 명제죠. 누구나 이 명제를 보면 무슨 명제라고 그래? 참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2번은 참인 명제. 3번 가볼게. 6과 8의 최소 공배수. 직접 해보라는 소리죠. 보니까 2하면 3, 4 더하면 안 되니까 최소 공배수는 24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3번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48이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는 명제야.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명제는 명제야. 얘는 무슨 명제라고? 거짓인 명제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4번 가볼게.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x값에 따라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이런 건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조건은 명제가 아니죠. 조건은 명제가 아닙니다. 5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참인 명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명제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누구나 명확하게 참 또는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요걸 명제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거리는 것,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고, 이건 조건이야. 그치? 그리고 조건에서 참이 되는 x값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진리집합이 중요한 이유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참거짓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하기 때문에 진리집합이라는 개념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네, 요거는 숙제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번호 2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구하십시오. 1번 4는 합성수이다. 자, 이거의 부정을 쓰면 어떻게 돼요? 합성수가 아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네. 가끔 가다가 내가 이 문제에서 선생님 합성수의 반대는 소수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잖아.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거. 그렇기 때문에 합성수의 반대가 소수는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4는 합성수이다의 부정은 4는 합성수가 아니다 라고 체크를 해야 된다. 2번 1은 2보다 작다. 작다의 부정은 뭐예요? 크거나 같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3번 x는 0이 아니다. 5r y는 0이 아니다. 이거의 부정 x는 0 and 이면서 y도 0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읽을 때 x는 0 이면서 그리고 y는 0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라고 읽어도 되고 이면서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4번 가볼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부정은 얘가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죠. 이거의 부정이니까 반대로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되겠다. 괜찮죠? 근데 요건 지금 부등식이죠. 부등식은 언제 배워? 공통수학 1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 공통수학 2를 배우고 있죠. 요런 게 명제에서 부등식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명제 공부를 할 때 부등식이 머릿속에 없으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등식 잘 체크해야 되겠죠? 네. 근데 공통수학 1에서의 부등식은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잖아.
근데 이제 공통수학 2에서의 명제에서 나오는 부등식은 개념적인 것만 알면 돼요. 그 디테일하면 조금 빠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지식의 부등식 정보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어. 오케이? 하지만 어쨌든 부등식을 모르면 안 되니까 체크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and로 써진 거야. 그럼 이렇게 써진 건 or로 쓰면 돼. 그래서 답을 쓸 땐, 지금 4번을 답을 쓸 땐, 이렇게 공간이 없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중간에 꼭 이 or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 or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컴마 쓰면 틀립니다. 이 컴마는 and를 대표하는 기호야. 그렇기 때문에 컴마를 쓰면 안 되고 꼭 or을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저것 때문에 감점당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꼭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네. 요 2번까지도 개념 문제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숙제로 남겨놓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3번부터 조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네. 자, 문제번호 3번 가볼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8 이하의 자연수 1, 2, 7, 8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조건 P라는 조건이 X는 6의 약수라는 조건이고 Q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직접 구할 수 있겠죠. 조건 P의 진리집합 1, 2, 3, 6이라고 구할 수 있겠어. 그리고 조건 Q의 진리집합도 직접 구해볼게. 5, 2, 빼기 빼기니까 2부터 5까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집합표시로 쓰기는 조금 불편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쓸게. x라는 녀석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집합 표현할 때는 세 가지 표현법이 있죠. 원소 나열, 조건 제시,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 표현으로 쓰는 거 다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에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not 가로 열고 not q. 자, 부정의 부정은 다시 돌아온 거죠.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 not 가로 열고 not q의 는 뭐랑 똑같아? q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오리지널 q가 되겠다. 라고 해서 x바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문제에 세상의 전부를 주어줬네. 세상의 전부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죠. 그러면은 이것도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전부가 Q니까, U니까.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2, 3, 4, 5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가로 2번 가볼게. 가로 2번 not P, OR, not Q라고 되어 있습니다. OR이니까 이 녀석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어볼게. 얘는 이 녀석의 전체 부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눈 예쁘게 떠요. P, 교, Q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네,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로 2번의 질문은 P랑 Q의 교집합 P랑 Q의 교집합 2, 3 이 아니다 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중에서 2, 3이 아닌 나머지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1, 2, 3, 4, 5, 6, 7, 8까지 쓰면 되겠다. 괜찮아? 그치? 네, 이거. 각각 구해서 OR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부정이라는 표현을 배우고 있으니까 AND의 부정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P, 교, Q의 전체 여집합을 구하는 게 조금 더 간소화된 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빨라요. 3번. 그러면 not 가로 열고 P, OR not Q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볼게. 가로 열고 P 합 Q의 여 여기에 전체 여 이렇게 붙어 있는 거까지 확인할 수 있겠어? 표현이 돼? 네. 자, 그럼 얘는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꾼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P의 여, 교, Q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집합은 뭐가 성립한다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Q, 교, P의 여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모양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식이 떠올라? 차집합이 떠올라야 돼. 그게 조금 더 쉬우니까. 그래서 Q 차집합 P. 차집합의 정의는 뭐죠? Q를 구하고 싶어. P를 뺀 상태로.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Q를 구하고 싶어. P를 빼고. 그래서 뭐만 남는 거야? 4랑 5만 남습니다. 괜찮아? 네, 그래서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4랑 5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물론 풀이법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결론은 뭐야? 앞에 배웠던 집합 얘기를 명제는 계속 끌어다 써요. 명제를 푸는데 집합을 모르면 문제를 해석할 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 더 앞에서 배웠던 부등식을 모르면 계산식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명제는 앞에 있는 집합과 더 앞에 있는 부등식이라는 선행을 된 상태에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가서 3-2번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3-2번. 자, 빠르게 해볼게. 3-2번. 자, 보니까는 정수 전체 집합. 세상의 전부가 정수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야. 그랬을 때 P라는 조건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기 편하게 풀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의 전부가 정수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 구성되어 있다. 까지 괜찮습니까? 네. Q 가볼게. 조건 Q가 X는 마이너스 1, OR, X는 5라는 세상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아직 이건 안 쓸게.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질문은 P
그리고 not Q야. 그럼 나는 Q가 궁금한 거야? not Q가 궁금한 거야? not Q가 궁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not Q를 구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크다. 5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5보다 작다. 5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게 not Q야.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여집합. 근데 마이너스 1 들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0, 1, 2, 3, 4까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P 그리고 Q의 여. P랑 Q의 여의 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집합으로 치면 0, 1, 2까지. 그럼 최종 질문. 원소의 합을 구하십시오. 0 더하기 1 더하기 2는 3이다. 최종 질문은 3이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어려워 불편해? 어렵지 않은 거야. 그렇지? 익숙하지 않은 거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야. 좀 익숙해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가볼게. 4번. P이면 Q이다.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명제라고 부릅니다.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어. 근데 이거를 P이면 Q이다 꼴로 구성시켜 놓는 순간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참거짓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야 돼. 이 내용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1번. P가 X는 4의 양의 배수. Q. X는 2의 배수. 그럼 생각을 해볼 때 4의 배수가 2의 배수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갑니까? 네. 그럼 이거는 무슨? 참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네. 자, 2번 가볼게. X랑 Y가 무리수래. X 더하기 Y가 무리수래. 자, 둘 중에 뭐가 더 큰 개념일까? 뭐가 더 큰 개념? 자, X, Y가 무리수. 그럼 여기선 X도 무리수고 Y도 무리수죠. 네, X 더하기 Y가 무리수래. 자, 이거는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일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잘해야 돼.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싸움이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는 X도 무리수, Y도 무리수. 근데 이 녀석은 X가 2고 Y가 루트 3이야.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2 더하기 루트 3이라는 무리수. 괜찮아? 그럼 요 X 무리수가 요 유리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죠? 이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거짓이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거는 거짓된 명제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요 4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어설프게 읽으면은 다 참 같아. 그러니까 늘 체크하고 문제 풀면서 발레 같은 게 등장을 했을 때 그것들을 좀 따로따로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기억한다는 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 그 발레도 따라가 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아 이건 틀렸구나, 이거 맞았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랑 발레를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었다 까먹어지는 거랑은 또 다른 세계야. 알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교재나 문제집에서 발레가 등장을 하잖아. 그럼 그 발레 정도는 한 번쯤은 머릿속에 집어넣어 봐야 돼. 알겠죠? 가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P라는 조건이 X제곱은 Y제곱이고요. Q라는 조건이 X는 Y다. 그럼 이 녀석을 조금 더 해석하기 좋으면 얘는 X는 Y랑 X는 마이너스 Y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이 녀석은 한 가지 상황밖에 없죠. 그럼 P가 Q에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가죠. 이 상황 때문에. 그래서 얘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짓된 명제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어. 가로 4번 가보겠습니다. P라는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Q라는 조건이 2보다 X가 3보다 라고 봤을 때 체크하면 되겠죠. 얘는 3일 빼기 빼기 그래서 1 또는 3. 이 녀석의 지리집합은 1, 3 딱 두 개의 정수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은 2부터 3까지 레인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못 들어가는 거야? 1이라고 하는 값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의 개념에서 못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돼? 거짓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괜찮죠? 네, 이렇게 P이면 Q이다볼의 명제에서 참거짓 물어보는 문제가 꽤 높은 빈도수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발레, 진리집합과 발레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체크해 볼게. 4-2번과 3번 두 개를 시켜보겠습니다. 4-2번과 3번. 자, 문제를 보니까 보니까는 전제집합 U의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집합 PQ의 그림이 다음과 같대. 세상의 전부가 U고요.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1, 2, 8 써있고 6, 10 써있고 4, 7 써있고 3, 5, 9 이렇게 써있어. 이랬을 때 납P이면 Q가 거짓, 요 별표 쳐요. 요거 맨날 시험 문제야. 잘 풀었네. 이게 거짓이 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P면 Q이다 꼴의 요 구조에서 참거짓은 요 앞쪽에 있는 녀석이 뒤쪽에 들어가야 된다지. 근데 이거가 거짓임을 보이는 건 이쪽에는 있어. 앞쪽에는 있는데 뒤쪽에 없는 걸 찾아야 돼. 오케이? P면 Q이다 꼴의 요 구조화된 명제의 거짓은 앞쪽에는 있는데 뒤쪽에는 없어야 되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는 not P죠. not P니까 4, 7, 3, 5, 9 중에서 찾는 거야. 요건 이해돼? 근데 Q에 없어야 돼. Q에 없어야 돼. 요 Q에 없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Q에 없는 건 이 녀석이 되는 거죠. 3, 5, 9. 그렇기 때문에 not P가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3, 5, 9라고 말하면 되겠다. 괜찮아? 그래서 3, 5, 9니까 얼마?
17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 맨날 시험 문제야. 알지? P이면 Q이다거래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는 어떻게 구해요? 앞쪽에는 있는데 뒤쪽에는 없는 것들을 찾으면 되겠다. 4-2번으로 3번. 3번. 전체 집합 U의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P, 합, Q는 P, Q, 교, R은 R을 만족할 때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명제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P랑 Q랑 합했대. 근데 P가 나왔대. 그 얘기는 P 안에 Q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어. 네. 그리고 Q랑 R이랑 교를 했대.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R이래. 그 얘기는 Q 안에 R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사이즈를 봤을 때 R이 Q에 쏙 들어가고 Q가 P에 쏙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럼 이거를 P면 Q이다 꼴의 명제로 해석을 하면 R명제가 Q에 쏙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Q가 P에 쏙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세워놓고 문제를 읽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기억, 봐봐. R이 Q인데 Q가 P로 가니까 R이 P로 간다. 말할 수 있겠어요? 합격. 니은 R이 Q로 간다. 합격. 세 번째, Q가 P로 간다. 합격. 네 번째, P가 Q로 간다. 이건 확인할 수 없죠? 확인할 수 없죠? 우린 Q가 P로 가는 것만 확인했지 P가 Q로 가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안 되니까 체크. 마지막 미음. P가 R로 간다. 화살표가 거꾸로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크.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리을과 미음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이 의미하는 포함 관계까지가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거야. 집합에서. 그리고 오늘 이 집합의 포함 관계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의 진리집합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게 오늘 배운 명제야. 만약에 이 문제가 틀렸어. 그럼 이거는 명제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집합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집합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 머릿속에 있고 마지막에 그 표현법만 명제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집합의 얘기를 좀 알아듣고 명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까지 얘기해 볼게요. 자, 넘어가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1번. 실수 전체집합 PQ에 대해서 P가 X가 2보다 작다. Q라는 조건이 X 빼기 A가 4보다 작다. 일 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 되도록 참이래. 우리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 거짓 어떻게 구별한다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P의 진리집합 P가 Q의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면 참,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치? 네. 근데 조건 P랑 조건 Q가 부등식으로 표현해 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를 부등식으로 풀 필요가 있습니다. P를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 2보다 작대. 됐어요?
얘를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살짝 변형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X가 4 더하기 A보다 작다. 4 더하기 A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야 노란색 부분이 빨간색 부분에 쏙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럼 기본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확인하라고? 등호가 되냐 안 되냐를 체크하라 그랬어. 그럼 4 더하기 A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포함 노란색이 빨간색에 포함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림으로 봐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등호까지 성립이다 라고 체크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답을 쓰면 요 정도는 이제 뭐 풀 수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좋아. 2번 가볼게. 실수 전체의 집합 PQ의 진리 집합 조건이 P,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Q는 A-3이 크다. X가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2. not P가 Q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P가 필요한 거야? not P가 필요한 거야? not P가 필요한 거죠. 때문에 not P를 다시 구해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반대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지? 5R의 반대는 AND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괜찮습니까? 네, 이거를 AND의 표현법으로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썼네. 이번엔 요렇게를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요것도 보면 요걸 노란색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노란색에 쏙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노란색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줘야지. 그래야지 빨간색이 노란색에 들어갔다라고 세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A-3이고 여기가 A 플러스 2야. 노란색이 커야 돼. 그치? 커야 돼. 근데 노란색이 요렇게 떨어졌어. 그럼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노란색이. 안 갖고 있는 거지. 얘는 구멍으로 떨어졌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같은 데 떨어지면 노란색이 작은 거야. 그래서 같은 데 떨어지면 안 돼. 등호는 성립하면 안 돼, 이쪽은. 이쪽으로 와볼게. 이쪽은 안쪽에 있는 건 구멍이고 바깥쪽에 있는 노란색이 크로즈야. 그럼 같은 데 떨어졌을 때 분홍색은 1을 안 갖고 있고 노란색은 1을 갖고 있으니까 노란색이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괜찮아? 이걸 그림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매번. 근데 이게 빠르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답을 쓸 때 A가 2보다 작다. 이쪽은 A가 착착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써야 되니까 이거 써야 되니까 요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포함관계. P면 Q이다 꼴의 명제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근데 그 진리집합을 부등식으로 많이 표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등식 개념을 좀 알아들어야 돼. 알아듣죠? 알아듣지? 좋아. 5번. 그냥 요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학교 시험지에 넣으면 되는 거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선상에서 이 문제가 이해가 된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 안 틀리게 가끔씩만 이렇게 리터치하면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으니까. 자, 개념 넘어가서 5-2번 하나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5-2번. 못 풀었네. 자, 빠르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 다시 보니까 자, P라는 명제가 X가 마이너스 4, 5R, X가 1, Q라는 조건이 X-3이 2X not P이면 Q래. 저게 참이 된대. 그럼 우리는 P가 필요한 게 아니라 not P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사보다 크거나 아니,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마사보다 큰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조금 정리를 해두면 이쪽은 착착착착 착 마이너스 3 빼기 K가 X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노란색 나피가 빨간색 Q에 쏙 포함된다. 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면 수직선에서 노란색 나피가 마사부터 1까지 근데 마사도 안 들어가 있고 1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3 빼기 K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이 노란색을 포함해야 되니까 요렇게 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노란색을 포함하니까. 그럼 기본 세팅은 1보다 마이너스 3 빼기 K가 크다야. 그 다음에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등호가 되냐 안 되냐. 얘는 여기가 막혀 있죠.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데로 떨어졌을 때 노란색은 1이 없는데 분홍색은 1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등호가 돼 안 돼? 돼야 되겠죠. 바깥쪽이 더 큰 개념이니까. 그래서 등호까지 체크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예쁘게 하면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K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라고 답을 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아요. 그치? 아까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딱 요 정도 수준이 학교 내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에서 꼭 맞춰야 되는 수준입니다. 꼭 맞춰야 되는. 이걸 틀리면 등급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겠죠. 오케이? 네, 요거 또 빈도수 높아요.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6번 가볼게. 지우고 할게요. 전체 집합 U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까지 되어 있고요. 전체 집합의 원소 X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에서 참인 명제만을 고르십시오. 요 안에 있대. 기억. 모든 X는 0보다 크다.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전체 집합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에 해당했을 때 저식이 맞아요, 틀려요? 합격, 불합격, 합격. 7개 중에서 6개가 합격이고 하나가 불합격이야. 하지만 모두 합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요 라고 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모든, 어떤 뜻인지 알죠? 모든, 다 성공해야 된다. 근데 기억은 얘 때문에 실패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니은.
어떤 x에 대해서 x의 제곱은 4보다 크다. 이 어떤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틀렸죠. x에 1 집어넣어도 틀리고 마이너스 1 집어 틀리고 2 집어넣어도 틀려. 근데 3 집어넣으면 어때요? 성공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중에서 하나라도 성공하면 합격이야. 그게 요 어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 다 틀리는데 딱 하나만 맞아. 그래도 오케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저 기억에서 모든이라는 건 다 맞고 하나만 틀려도 틀리는 거. 두 개 차이를 좀 알겠습니까? 모든은 다 맞아야 되는 거고 어떤은 다 틀리고 하나만 맞아도 오케이. 얘는 오케이. 오케이.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2x 마이너스 6이 작거나 같다.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모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틀려? 맞죠? 다 성공하죠? 그러면 이런 건 합격이라고. 다 성공하니까. 그리고 리을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x 하나만 성공해도 성공이지만 x가 4는 그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니은과 디귿만 된다. 괜찮지? 모든과 어떤의 차이 조금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6-3번으로 체크해 볼게요. 6-3번. 6-3번. 자, 잠깐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6-3번 가보니까 자, 모든 x에 대해서 3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가 0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최속값을 구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수하에선 공통수학 2에서 나온 명제에서 나온 거지만 똑같은 문제가 부등식 공통수학 1에서 나옵니다. 우린 이 네모식을 몇 차식이라고 불러요?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얘가 위로 볼록한 개형이야?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야?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겠지. 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요? 요 아래로 볼록한 모든 값들이 0으로 표현되어 있는 x축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위쪽에 있습니다. 라고 읽어도 돼요? 그래요? 이 값들이 모든 x에다가 내가 아무런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0이라고 써있는 x축보다 위쪽에 있다. 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상황이 요런 상황이 됩니다. 그치? 근데 여기 등호 있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만나도 된다는 소리야. 그럼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그럼 실근을 가지고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근데 하나 정도는 오케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풀이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대로 공통수학 1에 써 있는 문제야. 그대로. 부등식 파트에. 그렇기 때문에 풀이가 판별식 D입니다. 그래서 짝수 D를 쓰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16보다 크거나 같은 K
괜찮아요. 네, 3분의 16보다 크거나 같은 k. 그럼 이쪽이 대충 얼마예요? 5.xx보다 크거나 같은 k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얼마? 6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정수 k는 6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뭔가 오늘 명제를 배웠지만 명제로 풀 수 있는 1, 2, 3번은 쉬웠어. 그렇죠? 우리 6문제, 총 6개의 개념을 풀었는데 1, 2, 3번은 명제 얘기야. 그리고 4, 5, 6번이 명제를 가장한 부등식 문제입니다. 명제를 가장한. 부등호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거릴 거니까. 그럼 명제 파트에서 부등식 또는 집합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풀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내 머릿속에 해석을 계속 부등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네. 잠깐 우리 데일리 테스트 잠깐 볼게요. 너무 앞으로 나가면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명제 한번 개념 6개 정도 받아들였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테스트 볼 테니까 앞에 거 좀 보고 있어.